서울공화국,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죠. 근데 이런 서울공화국 안에서도 사실은 급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먼저 23년 기준 한국의 인구 절반이 서울 포함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요. 이 중 서울 인구만 약 10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사실 서울이 면적만 따지면 국토의 0.6%인데 이 좁디 좁은 땅에 그 수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모이느냐?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웬만한 일자리도 다 서울에 있고 교육면에서나 의료 인프라 면에서나 다 서울에 쏠려 있다 보니까 사실상 서울이 기회의 도시인 셈인 거죠. 실은 제가 최근에 또 서울에 상경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주변에 논반반 있는 곳에서 살다 보니까 진짜 도심의 맛을 봤는데 짜릿합니다. 이 배달도 다 되지, 제가 또 산책을 정말 좋아하는데 산책로가 기가 막히게 돼 있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서울에 모이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저 같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실제로 전문가들도 이러한 점을 좀 비판하고 있어요. 현재 한국인들의 서울에 기회가 많다는 통령, 이 하나가 서울공화국을 만들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서울공화국 속 안에서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서열과 급이 나눠져 있다고 해요. 아마 저같이 지방인 출신들은 서울과 꽤 많이 비교되고 서울 사람들하고 놀 때도 서울 중심으로 만남의 약속을 잡곤 했잖아요. 근데 서울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서울의 평균 집값부터 짚어볼게요. 25년 상반기 기준 주택 매매가는 사상 처음으로 10억을 돌파를 했고요. 아파트는 평균 매매가가 13억 원대입니다. 사실상 집값이 떨어진다던 지난 몇 년이 무색할 정도로 또 최고치를 경신을 한 건데 왜 이렇게 서울의 집값이 비싸느냐? 근 2년간 서울의 전셋값이 상승을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전셋가가 상승을 할수록 이럴 바엔 돈 좀 더 내고 내 집 마련하자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매수 전환 수요의 자극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의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거고, 이것 말고도 서울의 매매부터 월세까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할 집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아지는 수요는 결국엔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저만 빼고 다 부자인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월세 허덕이는데 다들 전세며 매매며 더 열심히 저도 유튜브 찍어가지고 내 집 마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불편한 점은요, 이러한 평균 집값 자체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서울마저도 자치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25평 기준으로 서울 자치구마다 평균 집값을 내보자면 제일 비싼 곳은 서초구로 약 31억, 제일 싼 곳은 도봉구로 약 6억입니다. 같은 서울인데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똑같은 인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해요. 서울에서도 네임드인 강남 상구 경우부터 보자면 서울 내 입지부터 시작해서 학군, 소득 수준 차이 등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데 비해서 금천, 관악, 구로, 도봉구 등은 서울에서도 변두리 취급을 받고 있죠. 실질적으로도 개발 자체가 늦어졌던 지역이라 시설이 낙후된 곳도 꽤나 많다라고 합니다. 즉, 결국에 돈 많은 사람들은 강남 상구로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은 더 비싸지는 거고, 인식이 좋지 않은 변두리 자치구는 수요가 그만큼 있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하향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게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요, 이 서울시 상류층들 중 절반 가까이가 강남 지역에 밀집해 있다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서울 내에서 급이 나눠지게 된다고 합니다. 강남 상구는 언화도 부촌, 그 외 변두리 자치구는 사회 초년생 혹은 서울 내 지방인 취급을 받고 있는 게 지금의 서울의 현실이죠. 실제로 매매 평당가 기준으로 서울 내 부동산 계급도를 나눈 지표가 있을 정도로 현재 서울의 급 나누기는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정리하면 서울 내 자치구별 빈부격차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레 서울에서도 급을 나누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건데, 저는 서울 변두리에 살지만 나쁘지 않다라고 느끼거든요. 인프라도 너무 좋고 왜 굳이 이런 부촌과 빈민촌으로 나눠서 급을 나누는 건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물론 서울만 이런 건 아닙니다. 아마 각 지역 동네마다 어떤 동네는 잘 사네, 어떤 동네는 못 사네, 이 아파트가 부자 아파트네, 아니네, 이렇게 재미삼아 이야기가 좀 돌잖아요. 근데 서울은 아무래도 외곽 지역에서 상경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더욱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긴 하죠. 그럼 단순 빈부격차로만 서울 지역구마다 급이 나눠지게 된 거냐? 의외로 이러한 현상은 직업군 분포도에서도 꽤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수많은 부모님들이 왜 대치동 학원가에 열광하며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강남 상구에 열광하는 걸까요? 서울? 기회의 도시가 맞죠. 하지만 누구는 판교, 분당을 서울의 변두리 자치구보다 더 높게 쳐줍니다. 강남 상구 쪽은 고소득 전문직에 쏠려있는 자치구죠. 반면 중랑구, 도봉구, 금천구 등과 같은 서울 끝자락에 있는 곳은 평균적으로 서비스, 생산직 비중이 높은 곳입니다.
실제 지역 내 총 생산인 GRDP를 보면은 화이트 칼라 직업군이 모여있는 강남 상구는 상위권에 속해 있지만 서울 변두리 자치구는 하위권에 위치해 있어요. 이렇게 직종의 격차가 결국에는 돈으로 연결이 되고 교육의 인프라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각 자치구마다 주민들의 삶과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마 다들 대림동, 신림동 등 아실 거예요. 이 서울에서도 특히 소문이 좋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이게 소득과도 크게 연관이 있는 셈인 거죠.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요, 저소득층은 과음과 위험한 음주에 빠질 확률이 꽤나 높지만 고소득층은 가벼운 음주의 빈도만 높을 뿐 과음이나 위험 운전 빈도는 꽤나 많이 낮다고 해요. 즉 서울 내에서도 이 부의 차이가 주민들의 삶을 바꿔놓았고 결과적으로 급이 나눠지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듯 서울공화국이라 불리는 한국의 현실 속 그 안에서마저도 돈과 직종의 종류만으로 급나누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어쩌면 한국 사회의 축소판처럼 보이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와 가난 그리고 기회와 좌절 속 그 안에서조차 편가르기가 난무하고 있는 한국. 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집중 현상과 그로 인한 지역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사회의 부작용.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겨보고 있지만 사람 마음까지는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지방 소멸 위기가 있는 만큼 지방 자체의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불편하게 다가오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이런 서울의 끝나누기 현실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각자가 속으로만 생각했을 서울의 문제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머리 난리지의 난리지였습니다. Catch me on the down slide, down slide, down slide. I be heading up in the wild, chillin' low key. Catch